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13일 4.15 총선까지 정확히 62일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두 건의 아주 의미심장한 판결이 나왔고, 또 보면 우리나라 1심 재판부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선 짧게 소개해드리면 대법원에서는 드루킹 아시죠? 네. 드루킹에 대해서 3년 드루킹에 대해서 3년 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건명을 하자면 문재인 대선 캠프의 네.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김경수라는 그 문재인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왼팔 오른팔 한꺼번에 네. 하는 현직 경남지사가 네. 지금 범인으로 지금 뭐 피고인으로 지금 아직도 얽혀 있고 있는데, 조만간 항소심 이제 판결이 날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별도로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재판부에서는 김경수가 이른바 드루킹의 시연을 본 것을 심증을 갖게 됐다. 아주 이례적으로 보면 유죄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에 갈렸어요. 자, 이건 나중에 별도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김경수와 드루킹과의 뭐 연관성이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인데, 이제 그렇죠. 뭐 법적으로 구증이 되느냐의 문제일 그렇죠, 뿐인 그렇죠. 것이지. 예. 그럼 드루킹이 뭐 누굴 위해서? 그 제가 전에 얘기한 거 홍인길 전 총무석 예, 예. YS 자금책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지 모르고 시주 안 한다. 주지를 보고 그 드루킹이 그럼 뭐 돈 들어가지고 애써서 뭐 애써가지고 한 게 그럼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 뭐 한 겁니까? 조국 법무장관? 또 하나 대법원에서 오늘 또 의미심장한 판결을 조국을 위해서 한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대법원에서는 웃으니 같이 웃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대법원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부분, 그 부분에 강요죄를 갖다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파기환송해서 다시 재판하라라고 했고, 오늘은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즉 보수단체에 지원하는 문제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강요죄 부분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제로 다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1심에서 우리 1심에서 있었던 재판입니다. 신광열,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흔한 얘기로 문재인 정부가 만든 또 하나의 그 프레임 있잖아요. 사법적폐청산, 사법농단, 사법적폐청산, 양승태 대법원 때려잡기, 양승태하고 박근혜랑 엮기, 뭐 이런 취지로서 그동안 재판을 받고 있던 신광열 부장판사, 조의원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세 사람에게 1심에서 우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해용, 같은 건으로 걸려있던 유해용, 이 양반도 부장판사죠. 재판연구관이니까. 이 양반 유해용에 대해서도 무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집요하게 추진했던 사법농단 적폐청산 그 프레임이 4명 다가 무죄가 나온 겁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이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저희가 저희 황태순 TV가 그 한 두세 차례 양승태 대법원장 잡아놓고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야. 그렇습니다. 했더니 뭐 저 아는 저 법조계 계시는 선배님들도 너무 고맙다. 아무도 지금 질려서 얘기를 못 하는데 그 유튜브에 황태순 TV가 양승태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조중동도 겁나서 못 쓰고 하는데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양승태를 때려잡았던 게 저 청와대하고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청와대랑 거래해서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랑 거래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거고. 그 징용 판결 그거. 첫째. 그렇죠. 또 하나는 사법에서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사법부에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법 거래를 했다 하는 그 뭐랄까 흔한 얘기를 사법농단 이 프레임 양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과는 뭐냐니까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양승태 법원을 갖다 무너뜨리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프레임이. 좀 남은 건 뭐가 있나요? 남은 건 저거죠. 정치판사들. 민주당에 가서 지금 저 국회 배지 달겠다는 그 사람들만 지금 남은 거 같은데. 요 1심 판결을 제가 뭐 쭉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은
이 세 분의 이 판사들이 네. 뭐 영장 담당 판사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상급 이제 부장 판사 수석부장. 세 사람의 이제 네. 판사들이 네. 그 정은호 게이트라고 네. 지금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리퍼블릭. 거기 뭐 예. 관련된 판사들이 네. 예, 예. 혹시 뭐 비위에 관련된 것이 없을까 법원 행정처에서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판사는 뭐 고개라는 거 같죠. 판사들 중에 저 아가씨들 술 취해가지고 뭐 치마 속 찍다가 뭐 현장에서 근거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별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네. 단속하고 네. 뭐 고가해서 네. 뭐 좀 이렇게 평가하고 좀 이렇게 좀 처벌도 하고 예. 이제 페널티도 좀 주기 하기 네, 네. 위한 게 법원 행정처인데 네. 이 대한민국의 법원들이 흡사 네. 법원 행정처의 주구인 것처럼 네, 네.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네. 다 갖다 일러 바치는데 정은호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 서류와 네. 뭐 영장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을 네. 이 두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위에 선임 그 부장판사한테 네네. 신광열 부장판사한테 수석부장한테. 보고한 혐의로 네. 그러니까 범죄자들인 거지. 이 아주 벌레 같은 판사들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법원 행정처 눈치 보면서 법원 대법원의 이 전행 네. 인권 침해 같은 걸 하는 그 쥐새끼처럼 몰려다니면서 검찰에서 넘어왔는데 뭐 빨리 보세요 뭐 했는데 오늘 판결을 하니까 판결이 이거는 법원의 통상적인 업무를 한 것이다. 그걸 해야 되는 일이래요. 그리고 예. 그 상급 부장판사한테 보고하고 부장판사가 법원 행정처에다 보고한 거는 통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단계적으로 했던 것뿐이다. 예, 예. 이 부장판사들이 무슨 금전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국가기밀을 어디 누설한 것도 아니고 네. 법원에 들어온 사건들 중에 법관과 관련된 사항은 그리고 영장 담당 네. 그 부장판사 지금 누구야 추미애 판사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네.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네. 기소는 별도의 권한이니까 기소하는 걸로 하는데 영장 심사 담당 네, 판사들의 권한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보고 너 그냥 집에 가. 너 영장 기각. 그런 것도 어떤 법률적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또 네.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는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부 같은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공판 담당하고 있는 네. 이제 우리가 같으면 송무부의 특별 감찰관 이런 네. 사람들이 그걸 한번 다 훑어주고 내부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무상 해야 될 일. 정당에 해야 될 일을 했고 예. 이 검찰이 또 이렇게 또 만들어낸 거 스토리를 만들 이게 뭐 그 법원 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예, 예. 쥐새끼 같은 판사들이 네. 뭐 영장 기각을 막 하고 했다는데 네. 들어가 봤더니 예. 영장 기각 사례들은 네. 절차와 결정력이 부당함이 없다. 그리고 신 부장 판사가 중간에서 이제 영장 네. 판사로부터 네. 정보를 받아 보고한 예. 것은 예.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상황에서 네. 법관의 비위에 대한 감독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처 처장의 당연한 또 직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직무직입니다. 판사라고 영장 담당 이런 것들도 이제 고치고 있잖아요. 예, 예. 전관 예우. 예. 전관 예우 하는 게 바로 법원에서 이렇게 같이 근무하던 김영광 판사가 시직 나가 서울 서부 지원에서 근무하다가 나가가지고 싹 나가가지고서 변호사 이제 이름 바꿔 달고서 황태순 영장 담당 부장판사 전화가 야 황 판사 나 이제 신장 개업했는데 저 1억짜리인데 이거 그냥 좀 풀어줘라. 그냥 구속 수사나 불구속 수사나 뭐 우리 형사소송법에 배웠잖아. 그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야, 김 판사. 네. 너 지금 구속을 갖다 1억에 쇼당쳤냐? 야, 정은호는 이 사람 거의 이상 90억 100억이다 이 사람아. 황 판사 요새 저렴하게 박리 담회로 하고 있으니까 자, 하나 해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기 전관 예우도 지금 없애고 하는데 법원 행정처에서 잘하는 거죠. 영장 심사하는 게 잘 하고 있는지 네. 윗선에서 한 번 더 이제 돌아보고 예. 이거 뭐 저 사건 팔아먹었는지도 한번 감시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판사들 부장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네. 검찰의 수사 서류, 네. 뭐 영장 청구서 이런 것들은 이미 검찰이 지들이 다 흘린 거야. 그럼. 법원에 언론에 다 나왔어. 언론에 다 흘리고 다 나온 걸 네. 뭐 보고했다는 게 무슨 죄냐라고 이거 1심에 두들겨 버렸으니 뭐야 이건. 글쎄 말이에요. 이거를 사법 적폐로 몰아붙인 자들은 다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참 지금 정치 판사들은 그 정치 판사들이 우리 법 연구회고 그다음에 이제 평판사 100여 명이 다루는 평판사들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 법 연구회 이제 진보 좌파들인데 이 친구들이 보면은
보면 그야말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수진 부장판사라고 자기가 뭐 무슨 블랙리스트 법원 행정처 블랙리스트에 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주장을 했는데 확인이 안 돼. 안 되는 게 없고 나중에 뭐 확인 보니까 흔한 얘기로 양쪽에서 묘하게 줄타기 했던 거야. 그러니까 무슨 세미나도 자기가 뭐 압력을 받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대신 압력을 행사했어. 자, 이런 게 있는 거야.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판사가 없잖아. 옛날에 또 이런 희한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그 거물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서 블랙리스트가 아닌 시크릿 리스트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는 없다. 그죠. 그렇게 참. 참 이거 양승태 대법원장 이 뭐 적폐를 몰아가지고 블랙리스트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양승태하고 싸웠다는 사람들은 왜 법원을 지켜야지 왜 갑자기 법복 입고 가가지고서 지금 저요 해가지고서 국회의원하겠다고 난리야. 정치 권력을 무슨 멀어질수록 좋은 거라며.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수진, 최기상, 이탄희 이 세 사람이 바로 보면은 흔한 얘기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들을 갖다가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듯.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에 저항해서 싸웠다 그러는데 그 대표적 이탄이 아니야.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 사법농단이라는 게 호구라고 지금 다 밝혀놨는데 도대체 뭐 도깨비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진 씨는 뭐 도깨비하고 싸운 거 같네? 이수진 도깨비하고 내가 지금 안 그래도 뭘 찾고 있었냐니까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찾고 있었어요. 이 성창호 판사 많이 보던 분이다 했더니 이 양반을 갖다가 좀 골로 보내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 성창호 부장판사를 갖다 골로 보내려고 잡아 제낀 이유가 이 양반이 김경수를 법정 구속한 사람이네. 아니, 당연히 이게 완전히 처단해야 할 사람인데 처단 실패네 오늘. 처단 실패인데 자 이제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얘기를 듣고 그 얘기했어요. 마침 이번에 보니까 어제 그저께자로 이번 주저로 보면 민주당이 1차 이른바 인재 영입 19명 되는데 그중에 법조인이 6명이에요. 6명 중에 3명은 현재 변호사고 변호사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현재 바로 직전 변호사 중에서도 보면 뭐 소병철 같은 사람은 옛날 고검장 하다가 나와서 뭐 석자 교수니까 괜찮은데 이수진 부장판사 다음에 최기상 부장판사 이탄희 판사 같은 경우는 바로 양승태 때려잡겠다고 말이지 거기서 그 난리를 치고 평판사 협의회에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갑자기 법복 벌 벗고 빠지다겠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우리 피선거권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피선거권이 이 조항을 하나 반드시 신설해 주십시오. 법관은 판사 아닙니다. 검사 아닙니다. 법관은 사직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다. 몇 년? 10년. 10년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10년이면 정권이 2번은 바꿔줘야지. 그 미국의 그 대법관들은 저 올림푸스의 신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종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시지만 트럼프가 시정연설 할 때도 대법관들 딱 토마스 대법관에서 9명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박수도 안 쳐. 일어서지도 않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장할 때 보면 다 라이스 하는데 대법관들하고 장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뿐 어느 정권이나 어느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미국 판사들도 제가 뭐 미국에서 변호사하는 친구들 들으면 미국 판사들은 하여간 법정외에서는 이쪽 변호사 저쪽 변호사하고 뭐고 아무도 검사도 안 만난대요. 그래서 보면 저기 프로야구 할 때 그 야구장 저 외야석 구석에 앉아가지고서 샌드위치 먹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베개 한 여러 판사들을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법관 하면서도 정치 투쟁하고 우리의 이념적인 뭐를 위해서 또 무슨 하나의 법조의 하나의 구성하고 양승태 때려잡는데 앞장서다가 오늘 갑자기 옷 벗고서 이미 뒷거리 됐겠죠. 그 사이 이미 뒷거리 됐다고 봐야 되겠지. 짐작이 뭐 의심이지만. 이게 정권에 봉사한 거지 뭐 뒷거래가 아니야. 앞거래라는 거죠. 내놓고 거래? 직권 세력을 위해서 양승태라는 전 대법관
그래, 그 와중에 쌓아놓은 와중에 그 정의 사도처럼 김명수가 나타나서 저 대법관도 안 한 사람이 대법원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은 정권을 위해서 복무한 거예요 그동안. 뒷거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재판하는데 그 재판 결과에 누가 어느 국민이 그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치주의하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직전 판사들이 특히 집권 세력의 주구가 되겠다고 빠지다겠다고 뛰어나가는 그러니까 이 성창호 판사님, 이저 김경수 법정구속 됐다가 지금 목이 달아날 뻔했는데 완전히 이거 무슨 범죄자가 될 뻔했는데 축하드리고 또 김경수 뭐 주심을 재판에 주심을 날려버렸다고 지금 참은호동가 하여튼 그 양반 주심이 아니에요. 재판장. 재판장하고 이제 뭐 이제 세 명이잖아요. 합의부니까 재판장은 저쪽으로 좌배석 우배석 주심 아닌가요? 예, 아니 재판장 있고 주심은 좌배석 우배석이 따로따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심은 평판사인데 이 주심 이 친구만 우리 법 연구예요. 그 친구만 자리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재판장은 그른바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졌고 문재인 정권의 지금 사법농단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사법부를 똥짝대기로 쓰면서 지들 마음에 드는 무슨 저 하나의 법조 하나의 출신들을 이용하고 자기 권력 유지하는 데 쓰는 문재인 사법농단이 곧 심판대에 오르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